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댓글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금투세 관련해서 영상 좀 올려달라. 금투세, 제가 사실 영상을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은 있는데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아마 그걸 겁니다. 자, 그러면 금투세, 예, 알겠어. 금융투자소득세 알겠어. 그런데 삼성전자 어떻게 되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금융투자소득세 발생하면 삼성전자 주가 영향 얼마나 받게 되냐, 그걸 중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내 어떤 수익에 대해서 5천만 원을 초과하든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거 여러분들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해외 선진국들은 이걸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삼성전자 투자자 관점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다들 아시는 거긴 하겠지만, 예, 기본 공제가 5천만 원.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3억 원 이하는, 예, 3억 원 이하는 22% 수익에, 금융투자 소득에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는 27.5%, 지방소득세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낸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홈택스 신고란을 보면 금융투자소득세란이 생겼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일단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국회에서 아마 뭐 어느 정도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요거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수익 날 때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말씀 드릴게요. 나 5천만 원 이상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가 아닙니다. 수익 날 때마다 즉시, 예, 22%에서 뭐 5천만 원 미만은 22%지만 많게는 3억 원 이상은 27.5% 원천 징수합니다. 당연히 손실 날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만 이야기도 89년도 대만 주가 40% 하락 부분도 제가 삼성전자 투자자들 중심으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니 장자님, 나 5천만 원 5천만 원 제가 이상 벌 능력도 없고 투자금도 안 되는데요. 삼성전자 5천만 원 이상 뭐 이렇게 저는 수익 날 거는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자, 여러분, 내가 5천만 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세금 22%를 원천 징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천 징수하다니 나 5천만 원 안 되는데. 일단 여러분, 매도할 때 먼저 수익이 나면 세금을 22% 먼저 걷어 놓고 나중에 2개분기로 환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세금은 5천만 원 미만이네? 그러면 환급해 줄게. 일단은 원천 징수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 22%. 예, 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복리 투자 마인드입니다. 복리 투자. 그래서 배당이나 수익으로 재투자를 하면서 이제 수익 나면 또 바로바로 재투자하면서 이 복리로 돈을 굴리는 효과를 내는 게 이 투자인데, 이 금투세는 금융투자기관의 원천징수 의무를 만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걸 안 만들면 정부에서 나중에 종합소득세처럼 복잡하게 돈을 이제 걷어들이는 과정에서 인력과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원천징수라는 거 일단 여러분께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제 그거 여러분들께서 너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거래세를 줄이고 매도 시, 예, 개인들에게만 지금 세금을 내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많은 분들이 뭐 기관도 외국인도 금투세 내고 기관도 금투세 내고,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인이나 기관은 매도 시에 한 종목을 대량 보유 중인 게 아니라면 거래세를 제외한
양도소득세가 0원이에요. 양도소득세 0원입니다. 금투세 0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자, 삼성전자, 일단 여러분 보시면, 자, 그러면 개인만 세금을 낸다. 그 개인만 세금을 낸다. 예, 지금 이 이야기도 열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건데, 자, 보시면, 자, 삼성전자를 일단 보자고요. 삼성전자를. 자, 삼성전자 보시면, 일단 외국인이 지금 요거는 조금 예전 자료이긴 한데, 근데 큰 변동은 없습니다. 여기서. 자, 일단 외국인이 56%, 예, 지금 여기 54%인데, 지금 현재 기준 56%입니다. 최근 뭐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56%. 자, 특수관계인, 최대 주주들이죠. 자, 여기가 한 20% 됩니다. 대림 잡아서 20% 최근에 조금 팔고 이래 해도 많이 팔지도 않았어요. 자, 특수관계인이 20%. 자, 국민연금이 10%. 자, 기관 투자자들이 7.5%. 자, 그러면 여러분 90%가 이 금투세, 이 양도소득세하고는 관계가 없는 삼성전자의 거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 여기서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막 팔 이유도 없고, 뭐 양도소득세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최대 주주는 당연히 안 팔 거고, 국민연금도 갑자기 뭐 이렇게 팔고 나갈 일도 없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자, 금투세 대상 개인은 많아봐야 한 7% 정도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만 따진다고 치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금투세가 삼성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크지는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가뜩이나 이 단타가 활개치는 국내 주식 시장에서 더욱더 저는 이제 장기 투자보다는 단타를 부추기고, 금투세 때문에 조금만 수익 나면 양도세 내고 많이 내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흘러가고,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뭐 미장이나 이런 쪽으로 대거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1989년에 그 대만 같은 경우에 금투세를 도입한 이후에 주가가 한 40% 하락을 했어요. 폭락을 했는데 결국에 금투세를 폐지를 했죠. 저는 한국 시장도 이렇게 똑같이 흘러갈 거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물론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께 이거 그 지금 현재 그 관계인들 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급락이나 큰 금투세 때문에 매도는 나오지 않을 거다. 다만 이렇게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들, 금투세에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예, 대신에 대만 같이 이렇게 급락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스천은 있다. 근데 뭐 당연히 이렇게 될 수는 있죠. 뭐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대만 같이 아무 대책도 없이 금투세를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 선진국들, 지금 뭐 선진국 이야기를 하죠. 뭐 선진국은 금투세를 다 도입을 하고, 뭐, 지금도 이제 금투세는 뭐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일본, 선진국에만 도입된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외 국가들은 지금 금투세가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 환경은 선진국하고 비교할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진국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 자, 미국의 금투세 같은 경우에 장 단기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면 많은 혜택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장기 보유 주식 매도할 때 0% 양도소 그 금투세가 0%에서 20%로 낮은 세율을 과세를 하고요. 특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소득 기준, 그러니까 자기 근로소득이나 이런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소득이 5,300만 원 이하면 1년 이상 투자를 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안전망을 만들어 놨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할 때 손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소득에서 우리가 뭐 카드 쓰거나 현금 쓰면 소득공제 해주지 않습니까? 연 3,000달러까지 소득공제도 해줘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남은 손실은 무기한으로 다음에 양도이익에서 다시 또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매도했을 때 손실이 발생하면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으로 이월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만회할 수 있게 해주고, 미국 같은 경우에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제로에 가까울 수도 있다. 예, 자신의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 포함해서 5,300만 원 이하면 그런 촘촘한 어떤 그런 어떤 제도가 잘 돼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자본소득을 10%, 뭐 20% 이렇게 분리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뭐냐면 이제 매도 손실이 발생하면 무기한으로 2월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벨기에라든지 룩셈부르크 이런 데는 지배주주, 그러니까 대주주를 제외하면 6개월만 넘으면 예, 주식에 세금이 없어요. 6개월 이상 장기 투자하면 세금 없게 해줄게.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2월 공제 기간은 3년이지만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면 매도 시에 이익뿐만 아니라 뭐 배당금, 분배금 이런 거에서도 다 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이자 소득, 뭐 배당 소득, 양도 소득세 한 20% 정도 부과를 합니다. 우리는 뭐 많게는 27.5%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본도 요 양도소득세, 금투세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최대 보니까 한 거의 10년 가까이 단계적으로 어떤 이걸 많이 시행을 해왔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시스템이나 제도를 갖추면서 진행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진행한 사례도 없고, 이제 이런 건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되면 크든 작든 분명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삼성전자만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영향은 좀 적을 수는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